안녕하십니까. 아이니지 대표 송종승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다루는 디지털 사이니지 중에서 LED를 다루려고 합니다. LED가 LCD 모니터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LED가 과연 무슨 특성이 있는지, 또 LED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LED란 이런 제품이다라는 간단한 계략적인 소개와, 그리고 LED가 어떻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Light Emitting Diode라고 해서 자체 발광하는 소자를 말합니다. 소자 하나에 보통 RGB라고 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서 빛의 삼원색이 합쳐져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면 노란색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레드와 그린이 합쳐져서 옐로우가 나오고, 보라색, 마젠타 같은 경우에도 레드와 블루가 합쳐져서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성을 알고 계셔야만 색감이 좋냐 나쁘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LCD와 LED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은 LED는 레드와 그린, 블루가 하나의 화소로 합쳐져서 칩을 이루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해상도도 올라가고 밝기도 많이 높아지고 발열도 적어지고 전기 사용량도 적어지면서 요즘은 LED가 굉장히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ED는 SMD 타입, 이렇게 SMD는 기판에 이렇게 LED가 올라가는 듯한 제품을 SMD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 칩 하나에 RGB 세 가지 색깔이 나는 영역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LED 칩과 칩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좁아지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5개 전광판이고, 이게 실내 전광판이고, 그리고 요거는 요런 LED만 갖고는 고객이 원하는 모양에 못 맞추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플렉시블 전광판도 사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LED를 구분하게 되는 게 이 피치가 몇 미리 피치냐를 우선은 첫째로 얘기를 해요. 물론 실외용이냐 실내용이냐 이렇게도 하긴 하지만, 이 LED 칩과 칩 사이의 간격, 그걸 한 도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칩 사이의 간격도 이 센터와 센터 사이의 간격이에요. LED 칩과 이 칩 센터와 이 칩 센터의 이 간격이, 직선 간격이 이게 10mm냐, 그리고 8mm냐, 9mm냐, 2mm냐 이런 거에 따라서 2mm짜리, 2.5mm, 3mm, 그리고 5개 전광판 같은 경우는 4mm부터 10mm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판이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의 PCB 기판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연성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리고 자석으로 붙어지기 때문에 곡면들을 보통 말하는 아웃커브, 인커브 이 모든 거를 갖다가 대응해서 기둥이나 여러 가지 조형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칩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 모듈이라고 해요. 이 모듈도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런 모듈들이 모여가지고 캐비닛이라는 또 단위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4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6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9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캐비닛이 있고 이 모듈이 있고 그 모듈에 들어가는 칩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LED를 이렇게 칩이 모이고 하나의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캐비닛이 되고, 결국은 이 캐비닛을 모아서 저희는 하나의 스크린, 결국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해상도들이 있죠. 보통 말하는 FHD 1920, 1080, 4K 3840에 2160, 그리고 8K도 있고요. 2K라는 이런 해상도도 있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해상도라는 건 픽셀 이 하나하나 개수를 가로는 몇 개고 세로는 몇 개다라는 게 있게 되는 건데요. 모니터랑은 조금 달라요. 최근에 아무리 못해도 FHD 해상도를 쓰고 계시는데요. 근데 LED 같은 경우에는 이 픽셀의 간격들이 굉장히 좀 넓어요. 1mm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1mm 전광판으로 FHD 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가로 길이가 1920, 그러니까 1920mm가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2m 가까이가 되죠. 그리고 세로로도 1080, 그러면은 벌써 1m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2mm LED로 말씀을 드리면은 1920 같은 경우에 가로가 3840, 그리고 세로가 2160 이렇게 cm가 되니까 3.8m에 한 2m 정도 되는 전광판이 사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모니터라는 좀 해상도를 좀 이제 다르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LED 사이니지, 그 DID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지 못하는 이런 자유로운 이제 화면 포맷으로 이제 해상도를 다 이제 맞춰서 구성할 수가 있고요. LED는 기존의 LCD가 이제 그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해상도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목적 그리고 활용 용도, 밝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중요시 하셔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또 주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Hz가 이제 보통은 기본이고요. 하지만 또 이 LED도 특성이 있습니다. 전체 화면의 그 헤르츠 말고 이 LED 소자 하나하나가 깜빡이는 헤르츠가 있거든요. 화면 전체는 60번으로 이렇게 깜빡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 LED 전에는 이제 1920Hz를 이제 많이 썼었어요. 이 도트 피치 하나하나의 소자를 관리하게 되는 이 IC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IC의 이제 능력이나 리시빙 카드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1920Hz를 내는 게 있고 3840Hz를 내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3840Hz를 내는 것도 좋긴 좋은데 3840과 1920의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발달해서 가격폭이 많이 좁아지고 있고요. 대신 그 3840Hz를 쓰시는 분들이 그럼 뭐가 좋으냐? 그 헤르츠가 깜빡이는 게 굉장히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 화면 60Hz도 있지만 실은 LED 자체가 껌뻑이는 그 부분도 이제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20Hz로 깜빡이는 것보다 3840Hz로 굉장히 많이 깜빡이는 게 카메라로 찍었을 때도 그 잔상이나 이제 라인이 이렇게 안 가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쓰는 거는 최소 3840 이상의 또 이제 헤르츠를 쓰는 게 있고 7680까지 쓰는 이런 그 전문 LED도 이제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지금부터는 그 LED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려드렸으니까 그 LED 전광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화면이 나가는 PC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PC에서 나가는 이런 이제 그 영상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HDMI 케이블. 요거는 HDMI to DVI 케이블이에요. DVI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HDMI로 보내는 건데 LED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모니터랑은 달라요.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포트 구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DVI 포트가 요즘 LED 컨트롤러에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요건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샌딩 카드 LED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 DVI 포트, HDMI 포트 이렇게 이제 영상을 받고 있고요. 하나의 그 LED 스크린이 그 화면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물론 칩이 들어가겠죠. 이런 모듈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질 거고요. 그럼 모듈에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리시빙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샌딩 카드, LED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여기서 랜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랜으로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요 이제 한 포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플랫 케이블 이제 허브 75라는 이제 방식인데 요게 이제 뒤에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뚝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SMPS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이렇게 이제 PC 전원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구성도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DVI 포트로 이제 PC의 신호를 받아서 아웃풋이라고 있습니다. 아웃 1, 2로 해가지고 랜이 리시빙 카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리시빙 카드는 그 값을 받아서 LED로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으로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모였을 때 이제 하나의 전광판으로서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요 보이시는 요선은 이제 DC 케이블로 이제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플레이 케이블로 이걸 이제 화면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니터들 저희들 연결하셨을 때는 실은 뭐 HDMI 케이블을 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HDMI로 받은 그 신호를 이렇게 이제 물론 이게 네트워크 방식은 아니에요. 이제 랜으로 결국은 이렇게 보내가지고 랜 케이블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용어들이 이제 서로 좀 이제 혼용이 많이 되는데 비디오 프로세서라고도 가끔 표현을 해요. 진짜 비디오 프로세서는 특수 효과를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이 샌딩 카드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용어고요. 이 제품을 이제 비디오 프로세서라고도 혼용을 하고 LED 컨트롤러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리시빙 카드도 결국은 그 자기가 이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한계가 다 있어요. 한 포트당 6만 5천 포트 이런 식으로 화소를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구성하는 해상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이렇게 화면 구성을 이제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5mm 예를 들어서 1mm 이런 그 집적도가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포트를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 P10 이렇게 이제 그 5개 전광판은 보통 이제 P10 예전에 이제 밝기가 굉장히 밝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P10 제품을 많이 쓰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모여도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 리시빙 카드 하나로도 여러 개의 모듈을 동시에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모듈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품들은 이렇게 지금 케이블로 이렇게 지금 연결을 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제 슬롯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슬롯과 슬롯을 여기 이제 슬롯에 이제 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품이 이제 딱 이제 체결이 되게 되고요. 자석으로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붙게 되고 나중에 이제 진공툴이라는 걸 써서 앞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그 보수를 할 수가 있고 멀티비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하나를 수리를 하려면 사람 2명이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LE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공툴이라는 거 하나만 있으면 혼자서 이 제품을 가서 빼서 바로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굉장히 이제 편해졌습니다. 모듈이 붙어서 캐비닛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모듈만 쓰는 제품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하긴 하지만 저희는 그 저희만의 이제 그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자석으로 해가지고 붙여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고 설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는 모듈 방식으로 이제 해서 하고 있고요. 2mm, 2.5mm까지는 그 저희 DIY 프레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2mm 이하, 1.8mm, 1.5mm, 1.2mm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단차 조정이나 이런 게 좀 더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비닛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캐비닛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480에 480 캐비닛인데 이 LED 모듈이 단차가 난다 해도 이 캐비닛 안에서만 단차가 나게 돼요. 그 좀 이제 정밀도를 굉장히 높게 필요로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다이캐스팅 장비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이제 그 높은 그리고 피치가 미세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캐비닛 제품, 다이캐스팅 제품을 쓰는 게 훨씬 낫고요. 그게 아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조립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비용 절감이 훨씬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매립으로 설치도 할 수 있고 행행 타입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테리어랑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그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캐비닛 제품 중에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이 강성이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리프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리프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캐비닛 제품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행잉 바만 걸면은 이제 이 제품을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캐비닛 제품을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연장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배경으로 LED 전광판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때 이걸 이동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설치가 잦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비닛 타입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이제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렌탈 장비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렌탈 장비를 해서 이제 그 무대나 이런 쪽에서는 그때 설치하고 바로 이제 철거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이렇게 캐비닛 제품이 이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캐비닛 제품이 아닌 그 프레임으로만 할 때는 보통 이제 한번 설치하면은 영구히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DIY 프레임이나 이제 저희 프레임으로 해서 자석으로 해서 이제 전면에서 보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도 이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제품들이 또 이제 5개형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캐비닛 단위로 돼가지고 자체 이제 방수가 되는 이제 캐비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비닛 단위로 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쌓아 올려가지고 뭐 32에 9m짜리 이제 5개 전광판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뭐 삼성동에 있는 뭐 코엑스에 전시되어 위에 있는 그 광고 DID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그 캐비닛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캐비닛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 제품이 이제 작은 모듈 있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이 이렇게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붙으면서 이제 커브형 그 전광판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이제 그 모듈을 작게 나눠가지고 이제 하나의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플렉서블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 플렉서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그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도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고무다 보니까 이제 그 모기 환경에서는 이제 그 기존 제품들보다는 이제 변질될 수 있는 위험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실내용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캐비닛은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미지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캐비닛들을 그냥 옆으로 쌓으시면 되는데, 그냥 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락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락킹으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캐비닛과 캐비닛을 이제 옆에 캐비닛 그리고 위에 캐비닛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락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락킹이 된 구조 이후에 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캐비닛과 캐비닛 사이에 이제 그 각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는데, 프레임이나 이제 각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를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제 브라켓을 조여가지고 제품을 이제 그 기구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